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축구. 난 엄청 어렵거든요, 오늘. 진짜 엄청 어려운데 이건 진짜 내가 혼자 베팅했으면은 이거는 주력 베팅은 안 했을 거야, 해외 축구는. 그 정도로 어려워. 그래서 오늘 변화구를 던졌죠. 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변화구를 던졌는데 일단은 뭐 브로우나 BLS 같은 이제 뭐 미드필더 쪽이나 뭐 그쪽에 불투명자가 발베이크가 있고, 스타는 이제 사이드백 자원들 콕스랑 핀토가 다 빠졌어요. 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체자는 있는 직전 경기도 걔네들이 나와서 잘 해줬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둘 다 뭐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발베이크 같은 경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충분한, 홈에서 2패밖에 없잖아. 충분한 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발베이크의 강점은 누가 나오든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강점. 그러니까 보통 에이스들의 요런 중위권이나 중위권 팀들은 보통 에이스 한두 명에 좀 골이 몰빵이 돼 있거나 나머지들은 좀 애매한데, 발베이크는 그냥 여러 애들이 다 넣어주고 있어. 교체로 들어가는 놈이나 뭐 선발이나 뭐 미드필더나. 그게 발베이크 강점이, 언제 어디서 골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 새끼가 좀 오늘 폼이 안 좋아, 그럼 옆에 있는 애가 해줄 수 있고. 그게 발베이크 강점이거든. 경기력이 안 좋아도 결국에 막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막 그런 게 강점인데, 경기력 자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시타가 꿀리는 느낌은 아니야. 시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비스트로비치라고, 요는 크로아티아 놈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 아마 모스크바인가? 그쪽에서 이제 뭐 임대, 러시아 쪽이 그거다 보니까 임대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시타로 겨울에 넘어온 놈인데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 미쳤어요 거의. 그냥 경기만 했다 나왔다 하면 엄청 잘해. 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패스면 패스. 그냥 뭐 지금 시타에서는 압도적으로 잘해주고 있다. 그게 이 결과예요. 겨울에 왔다 했잖아.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게 이 결과야. 패배가 없어 시타가. 저놈 한 명이 들어오고 나서 미드필더진이나 확 살아났고, 뭐 분명히 시타가 나름대로 이 중위권 수준 내에서만큼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거 어쨌든 프렌의 접근이잖아요. 물론 이게 시타도 어쨌든 공백이 있고 수비 사이드백 지금 뭐 주전들은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백업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수준 차이가 엄청 크진 않은 부분들. 그리고 발베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골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한 명은 컨디션이 빨딱 서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새끼가 이제 꼽아 버리는 거야. 그런 좀 골에 대한 좀 무서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프렌 쪽에 접근이 맞는 것 같아요. 시타 프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 골차 발배승도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시타 프렌 가고 보험 칠 건 뭐 햄무로 치든가 뭐 그런 식의 접근도 뭐 가능할 수 있겠다. 아우크스 대 호펜하임. 왜 이렇게 어렵냐 오늘. 자, 이거는 진짜로 일단 호펜하임이 직전 경기 그 어디 원정이었지? 레버쿠젠 원정이었나요? 레버쿠젠이 아니라 홈이었죠. 홈. 그 경기 때 감독 교체를 했었잖아. 감독 교체. 근데 뭐 별다른 큰 효과는 보진 못했어요. 새 감독 체제에서 역시나 뭐 레버쿠젠의 강한 공격력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던 호펜하임이고, 아우쿠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격진에 이번 겨울이나 특히 막 들어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있죠. 뭐 기존에 해주던 니더레우더나 뭐 이런 애들 다 처분 때리고, 베리샤를 중심으로 뭐 젊은 공격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판을 완전히 짜가지고, 특히 베리샤가 엄청 잘해요. 나왔다 하면 골이야. 나왔다 하면. 최근에 뭐 대여섯 경기에 한 네다섯 골 넣었어. 나왔다면 골인 부분이고, 어쨌든 결장자적으로 좀 보면은 안드레안이 장기 부상 빠져 있고, 뭐 사이드백 쪽에 페데르센, 뭐 이하고, 뭐 옥스포드 다 수비 쪽 자원들 불투명입니다만, 페데르센은 그래도 측면 수비 쪽에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 좀 얘는 중요하긴 해요. 얘 자체가 엄청 중요하기보다는 얘 말고는 없어.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전에 미드필더 놈이 사이드백을 봤었잖아요. 탈탈 털렸고. 왜냐면 그래도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호펜하임은 미드필더 쪽에 게이거 출전 정지, 스코프 미드필더 쪽에, 그리고 프레멜, 그리고 좀 2선 쪽에 라르센까지 이렇게 일단은 빠져 있는데, 일단 호펜은
저는 조금 더 두고 보고 싶은 팀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오늘 경기는 수비 쪽의 핵심은 보그트 복귀에 호펜이 지금 수비 개떡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뭐 경기만 했다면 뭐 3골 4골만 그냥 뭐 부근하게 그냥 줍니다. 그래서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최근에 호펜은 그냥 아주 달달한 좀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셨을 텐데 보그트가 일단 돌아왔어요. 훈련을 일주일 정도 소화를 했고 오늘 경기 출전 대기야. 이러면 호펜의 수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앙 수비가 엄청 불안하거든요. 이 새끼들은 3백인데도 수비가 불안해. 뭐 사람 새끼들이 아닌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보고트가 돌아왔을 때는 호펜이 조금 더 수비적으로는 뭐 이전보다는 확실히 단단한 느낌이 조금 그게 물론 단단할지 뭐 완전 말랑거리다가 살짝 말랑거렸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돌아오는 부분들 조금 더 봐야 될 타이밍이야. 델라인이도 어쨌든 왔잖아요 호펜으로. 분명히 클래스는 있는 놈이고 분데스리가 경험은 뭐 도르트문트에서 꽤나 뛰었기 때문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뭐 나이가 이제 아예 말년도 아니고 슬슬 말년 거의 말년 느낌이긴 합니다만 뭐 몇 경기 소화하고 조금 더 적응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서 나는 이 경기 진짜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무슨 결과가 나와도 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호펜이 이겨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역배가 떠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아직 시간은 필요하지 이런 느낌이고 이겨도 야 그래도 복귀 타이밍에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거고 나 아직 모르겠어 이 경기는. 근데 어쨌든 보자면은 어쨌든 미드필더진이 지금 호펜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고 델라인이랑 루디가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은데 활동량이나 이런 면에서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비진에 대한 커버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고 아우쿠스가 뭐 공격적으로 좀 고전할지언정 베리샤의 한 방만큼은 충분히 지금 믿을 만한 타이밍에서 아우쿠스도 충분히 골을 뽑아낼 수 있고 호펜 같은 경우는 뭐 수비진에서의 좀 안 좋은 폼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만 전방에 뭐 크라마리치나 혹은 뭐 바움가르틀 뭐 요런 애들의 폼은 괜찮거든요. 물론 배부 요런 애들은 좀 떨어집니다만 벤치에 뭐 돌베리 어쨌든 버티고 있는데 생각보단 나쁘지 않아. 첫 경기는 개똥이었는데 생각보단 나쁘지 않아. 뭐 요런 부분 봤을 때 다득점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승패는 굳이 본다면 아우쿠스 프렌 아직까진 못 믿겠다. 이거를 뭐 승 타이밍이다 하고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 근데 뭐 본 건 없으니까 당장에 타이밍 잡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느낌대로 이렇게 봤어요. 아시겠죠? 흐름도 좋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바를 보는 입장에서 1대1 무가 뜰까봐 좀 불안한데 둘이 붙은 무가 없어. 상대전적으로 제가 한번 읊어드리면은 둘이 붙은 무가 없어요. 총 상대 전적은 5승 4무 16패로 호펜이 압도적인 우위고 아우쿠스 홈에서는 4승 7패예요. 무가 없어요. 그리고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1대0으로 이기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좀 일단 데이터 상으로는 무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일단은 뭐 그렇고 세 번째 사수올로 대 나폴리. 일단 수비 쪽에 토리안이나 이제 멀데르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 베라디가 직전에 또 그게 있었죠. 나폴리 이제 라스파도리. 요 경기는 딱 고고예요. 고고. 여러분들 아시잖아. 나폴리는 뭐 여러분들 뭐 다 빠삭하시니까 추종 챔스 있잖아. 프랑크 원정. 그러니까 이거를 로테이션을 어쨌든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라는 게 선발 자체를 로테를 돌릴 수가 있고 선발은 주전 쓰고 후반에 다 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한쪽은 무조건 택합니다. 선발 자체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뭐 그냥 뭐 1대0으로 이기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후반에 주전 다 빼거나 다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빼주거나 제 생각에는 뭐 반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로테도 살짝 돌리고 뭐 후반에도 또 교체도 돌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반반 할 것 같아요. 반반 뭐 확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선발도 한 두세 명 정도 로테 돌리고 뭐 후반에 또 빼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다 돌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 이런 경기는 원래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분석이 기본일 때 흐름이 좀 좋다 하더라도 사수도 반등을 했잖아요. 사수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전패 박았었잖아. 우리 기억나잖아. 그때 사수 전패였던 거. 그때 상대 AC 밀란이었잖아. 근데 그 경기 기점으로 4경기 연속 패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기 보통 위험해. 흐름을 바꿨고 흐름이 좋긴 했습니다만 여유가 있어요. 지금 나폴리는. 여유가 있어.
얘를 뭐 좀 정확한 예가 아닐 순 있어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막 일정이나 이런 걸 짤 때 타이트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나폴리 입장에서 야 오늘 경기는 그래도 우리가 승점 차이 좀 2위 팀이랑 뭐 10몇 점 차이 나니까 일단은 챔스가 중요해. 리그 우승은 뭐 요 원정 경기기도 하고 한 무 정도 뛰어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일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할 때 야 요 사이즈에서는 야 그래도 요 정도만 나와줘도 뭐 나쁘진 않아.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다행이겠지만 요 정도까지 뭐 선방 오케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보통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많이 터져 보통. 이런 경기가 그래서 많이 터져요. 근데 나폴리는 이게 나폴리만 아니었으면 이거는 반대해 봤을 거야. 근데 나폴리가 제가 뭐 전반기에도 그렇고 타이밍 잡아서 나폴리 가끔씩 한번 반대를 뭐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나 이번 시즌 나폴리만큼은 진짜로 이게 약간 배신을 안 해요, 이 새끼들은. 물론 언제 한 번은 배신을 할 것 같긴 한데 배신을 안 하는 게 솔직히 좀 그렇다. 원래 같았으면 이거는 뭐 무작거나 프렌 타이밍이거든요. 나폴리를 쉽게 꺾기는 지금 어려운 타이밍으로 보여서 요 경기도 저는 솔직히 나폴리 가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고 아니다 이거는 진짜 불안한 타이밍이다고 보고 사수를 보시는 분들도 사수 프렌이나 뭐 무드 뭐 역배는 솔직히 좀 빡세긴 한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 아까부터 어렵다 하는 거예요. 뭘 가도 이상하지 않아 오늘은. 어떤 경기를 가도 이상하지 않아. 앞에 경기들도 그렇고. 무튼 저는 어쨌든 물론 나폴리가 원정 경기 지금 계속 마인이에요. 원정 경기 있잖아. 그냥 뭐 거의 전승이니까 사실 인터한테 지고 인터 피오한테 이제 1무 1패 했잖아요. 인터한테 1대0 지고 피오한테 비고 이거 빼고 나머지 이긴 경기 9경기인가요? 아탈, 로마, 밀란, 라치오, 햄무 그 밖에 스페, 살레, 삼프, 뭐 크레모네세, 뭐 엘라스, 마에니오 사이즈가 어때? 이쪽에 가깝잖아. 마인이 충분히 이게 가는 분들도 야 원정에서 강팀 상대로도 뭐 이기고 햄무 띄우고 약팀 상대 붙었다 하면 그냥 마인이었거든. 1기준 핸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건 있는데 아이고 저는 요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요렇게 보겠습니다. 일정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나폴리를 못 믿을 타이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선 가시는 분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로테이션이 좀 돌아갈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사수가 최근에 또 어쨌든 잘 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뭐 장출마에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 팀 상대로 장출마인 정도는 끊길 가능성. 그러니까 마인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변수 쪽까지 좀 커버하면서 뭐 나폴리가 이기는 선상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무승부가 좀 더 접근하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요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만 뭐 분석 내용에서도 그렇듯 잠깐만 나 채팅창 왜 꺼졌냐? 뭐야? 잠시만요. 끄져버렸네. 다시 켜야겠다 이거. 그렇다. 언제까지 이기진 않을 거잖아. 근데 물론 나폴리가 배신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변을 또 상당히 잘 잡아내는 편이잖아. 나폴리를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뭐 무나 뭐 이렇게 봤던 적이 몇 번 지난번 유벤투스전도 그렇고 몇 번 있거든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근데. 그래가지고 뭐 일반선 가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그렇고 언어바는 전 잘 모르겠어. 이게 무가 뜨면은 언더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스대 나폴리는. 무가 뜨면 1대1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근데 전 무승부행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풀라인업이면 사실 오버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나폴리가 챔스가 없었다? 그럼 이건 오버확률이 상당히 높아. 왜냐면 사수가 나폴리 상대로 최소 2골 정도는 줄 가능성이 높거든. 사수 역시도 뭐 한 골에 대한 홈에서 기대치는 있는 상황에서 뭐 2대1이든 3대1이든 뭐 4대1이든 뭐 어떤 식으로도 뭐 2대2든 뭐 이변이 터져도 오버는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돌릴 타이밍이어서 후반에 굳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약간 근데 어쨌든 사실 언더로 보기엔 좀 빡센 매치긴 합니다. 그거는 맞아. 창희님 어서 오시고 아시겠죠?
채팅창 됐나? 됐네. 추가로 이제 지로나, 알메리아 이 경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 측면에 구티에레즈, 이거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구티에레즈 반갑죠. 레알 유스 또 이번 시즌에 지로나 넘어가지고 이제 사이드백 빠져있고, 또 측면 쪽에 얀쿠토 오른쪽, 뭐 앙헬 에레라 미드필더 쪽 빠져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알메리아는 불투명자들이 있는데 대체로 거의 풀라인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불투명자들이 뛸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빠지게 된다면은 막 그 핵심 수비 쪽이나 요쪽에 불투명이 걸려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출전이 좀 가능하지 않지 않나. 뭐 엘리 같은 애들 좀 걸려있긴 하거든요. 포조도 곤잘로 메레로도. 근데 아마 다 좀 출전이 가능한 뭐 그런 느낌인데, 이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브레 지로나가 1.67이 맞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물론 지로나도 직전 경기에 이제 뭐 출전 정지로 빠져있던 공격 쪽에 이제 또 지로나의 최다 득점자인 주전 로테이션급의 스투아니가 이제 복귀를 합니다. 다만 알메도 마찬가지야. 알메도 복귀해. 알메도 누구였더라? 레오 밥티스타 3골 2도움 주전 공격수 복귀하고요. 또 미드필더 쪽에 로버토네, 얘도 복귀합니다. 핵심 미드필더. 근데 이게 물론 홈과 원정에 대해서 갭이 큰 건 맞아요. 지로나가 홈 극강에 뭐 알메가 원정 개똥, 그럼 뭐 오케이 알겠다 이건데, 알메리아 다음 일정들을 보면요, 이거 다음이 바르샤, 그 다음 비아레알, 그 다음 세비야 원정입니다. 이거 둘 다는 홈이긴 해요. 이거는 홈. 강등권이야. 버릴 수 없는 매치, 버릴 수 없는 매치. 알메리가 어쨌든 골을 넣을 줄 아는 팀이고, 지로나 같은 경우 최근에 물론 상대가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득점 행진이 좀 주춤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직전 경기 카디스전에 특히나 졸전이었어. 거의 뭐 이보다 못할 수는 없는 경기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최저점을 한번 지로나가 땅 찍었어요. 그 전에 뭐 발렌시아, 뭐 바르샤, 뭐 비아, 뭐 1승 2패를 거두긴 했으면 경기력은 솔직히 뭐 홈에서만큼은 좋았거든요. 바르셀로나전 괜찮았고 발렌시아전 괜찮았고. 근데 직전 경기 카디스전 원정이긴 했어요. 또 이게 애매한 게 원정이었어 그때는. 근데 말도 안 될 정도로 못했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그냥 슈팅 하나 제대로 못 날리고 졌단 말이야. 라인업이 뭐 로테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반면에 알메는 뭐 2연패긴 합니다만 베티스랑 라요 상대로 잘 싸웠죠. 라요 상대도 결정력 차이로 졌고 베티스 상대로 한 끗 차이로 졌던 만큼 이 경기도 저는 마냥 정배를 쉽게 볼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알메리아의 다음 일정을 보나, 지로나의 직전 경기 최저점을 찍었던 경기력을 보나, 아우 죄송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 바꾸겠네. 그런 점을 보나, 저는 이 경기도 알메 역배도 뜰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그래도 지로나, 홈 지로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무승배무, 무승배무 영상 업로드 합니다. 무승배무 봅니다. 무승배무. 또 무에 대한, 근데 역배 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원정에서 첫승 타이밍 잡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좀 더 결대로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로나가 이겨도 한 골차, 아니면 이제 무 이렇게 오고 넘어가고요. 근데 역배 뜰 수도 있어. 진짜로 승부배 다 보여요. 다음 옥세르데리오. 옥세르 같은 경우 잠비어나 이제 뭐 페레이라, 반보토, 특히 잠비어가 빠지는 부분이 수비 쪽에 상당히 좀 아쉽죠. 일단은 또 핵심 수비고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잠비어가 빠진다면 조금, 애초에 뭐 옥세르가 수비가 사실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좀 불안 요소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도 뭐 영입한 페레이라나 요런 애들이 조금 이제 빠지는 상황이고, 그 밖에 뭐 미드필더나 공격진은 좀 멀쩡해요. 리용을 그냥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물론 이제 뭐 한 명이 빠진다고 뭐 전력이 뭐 급감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알메 프란과도 이해되는 매치입니다. 알메 프란 인정, 난 인정해요. 그런 매치긴 합니다만, 구스토 라카제트 없어요. 여기 아우아르 수비에서 사이드백 상당히 잘하는 놈이죠. 뭐
엄청 중요한 구스터가 또 빠져있고 전방에서 라카제트 없어요. 여기 이제 또 로테이션이나 선발로 또 기용됐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미드필더 쪽에 아우아르까지. 리용도 지금 누수가 숫자는 많지 않은데 퀄리티 자체는 지금 상당히 큽니다. 라카제트가 리용 골이 몇 %지? 50%인가? 한번 계산해볼까요? 한 골, 두 골, 세 골, 6골, 7, 8, 11골. 라카가 14골. 나머지 11골. 50%가 넘네요. 라카 말고 나머지 새끼들 다 합해도 라카제트 골수를 못 넘습니다. 근데 라카제트가 없어 오늘. 물론 이제 최근에 또 주전으로 발도드만 뭐 바르콜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LFDC에서 넘어온 사르 같은 자원들이 괜찮은 자원들이 있어요. 나머지도 뭐 덴벨레 같은 애들도 솔직히 한 방에 있는 공격 유형이고. 근데 이걸 리용이 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원정이면은 상대가 옥세르라 근데 좀 어려워. 옥세르 같은 경우는 경기를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는 항상 조금 불안한 물론 편입니다만 잘할 때도 있고 괜찮게 잘 비비는 경기 아니면 조금 못하는 경기 뭐 이런 경기들이 있으면 대체로 홈에서는 어느 정도는 비비거든요. 어느 정도는 비벼. 지더라도 한 골 차요 보통.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 경기도 저는 무승부에만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분석 여러분들 좀 죄송해. 그래도 이게 시원하게 좀 결론을 좀 내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리용 승이면 승, 뭐 프렌이면 프렌. 프렌을 보면서 뭐 무승부 정도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은데 무에모는 솔직히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솔직히 배팅하기 좀 이게 찢어서 가야 되고 뭔가 좀 거지 같은 그런 게 있어. 근데 무승부에모로 오늘 막말로 5경기 다 볼 수도 있는 매치야. 5경기 다 볼 수도 있고 일단 저는 3개 뭐 사수랑 지로나 뭐 옥세를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쨌든 뭐 무승부에모 봅니다. 무승부에모 1대1 2대1 요 정도 사이드로 봐요. 아시겠죠?